안녕하세요. 노영래 교수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는 경영 기획 및 활동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파트 5에서는 경영자가 원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경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제품 생산 판매 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여 생산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는 창업 초기에는 몇 가지 핵심 제품으로 영업을 시작하지만 영업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다른 제품을 추가로 도입하거나 시장 니즈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디자인, 기능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영자의 니즈와 관련하여 지금부터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할 때 경영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검토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적자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증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산 판매 중단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신제품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신제품 도입으로 인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수익 즉 증분 수익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 즉 증분 원가를 분석하여 이익의 장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제품 도입에 대한 검토 사항 및 판단 기준 등을 이해하려 한다면 좀 더 알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신제품 도입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소비자와 거래 시장이 다릅니다. 시장에는 경쟁 기업이 있고 경쟁하는 형태나 상황이 상이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 특성, 시장 특성, 기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 형태 등과 같은 제품 특성을 결정하고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합니다. 신제품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우선 이와 같은 신제품의 시장 특성과 제품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매 가능성을 현실성 있게 전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신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매출에 대한 영향까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앞서 신제품 도입 여부는 신제품 도입으로 증감하는 수익과 원가를 분석한 결과, 즉 증분 손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신제품 도입에 따른 증분 수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을 도입하면 신제품에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는 반면 신제품 도입으로 기존 제품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신제품과 보완제 성격의 제품은 매출이 증가하고 대체제 성격의 제품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신제품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신제품의 신규 매출액뿐만 아니라 신제품 도입으로 인해 기존 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영향을 모두 반영하여 기업 전체의 수익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을 관련 수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제품 도입으로 인해 영향받는 모든 제품의 매출 증감액이 신제품 도입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관련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분 수익에 대응되는 증분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신제품에서 새로운 원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생산 판매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제품 도입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원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 발생하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영자가 신제품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원가 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관련 원가는 총원가가 아니라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신제품 도입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분 원가만이 관련 원가로서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 발생하는 총원가는 원가의 발생 행태에 따라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와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의 생산 판매 원가 또한 이와 같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도입 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관련 원가로는 주로 신제품 생산 판매에 따른 변동원가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정원가의 경우에도 관련 원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제품을 기존 설비 등을 이용하여 생산 판매할 경우 신제품 도입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고정원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은 관련 원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제품의 도입으로 증가하는 원가가 아니므로 원가 측면에서는 관련 원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설비나 건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이들 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등은 기업 전체의 고정원가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원가는 신제품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원가로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제품 도입으로 증가되는 수익인 증분수익과 증가되는 원가인 증분원가는 경영자가 신제품의 도입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관련 수익과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를 기준으로 어떻게 신제품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를 계산하였으면 이를 기준으로 신제품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제품 도입으로 인한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를 비교하여 증분수익이 증분원가를 초과할 경우 증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업 전체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신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분수익이 증분원가보다 적을 경우 증분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업 전체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신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품별 수익성을 분석할 때 각 제품의 생산 판매 이익은 해당 제품의 총매출액에서 총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제품의 수익성 역시 신제품의 총매출액에서 총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신제품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품별 수익성 분석 자료로서 판단할 경우 큰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제품의 수익성이 전체 기업의 수익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 도입과 관련된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는 신제품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제품 도입으로 인한 기업 전체 입장에서의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를 검토하여 이를 기준으로 신제품 도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제품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신제품 도입에 따른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